오늘부터는 상대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론이 예전에는 교육과정 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교육과정 안에 들어왔었고, 특히 고급 물리라든지 일반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성좌표계, 다시 말하면 가속도가 0인 좌표계.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정지해 있거나 속도가 변하지 않고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에 의해서 기술되어지는 특수상대성 이론. 두 번째는 가속좌표계에서 표현이 되는 일반상대성 이론으로다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0년에 걸쳐서 이제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내용이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그 물리학의 그 받아들이는 어떤 정설로다가 들어올 때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렸던 내용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는데요. 빛이 주인공입니다. 빛이. 그러니까 물리하는 사람들한테 빛은 참 꿈의 존재인 것 같아요. 이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빛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걸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파동성과 입자성 있습니다. 파동성은 회절, 간섭, 편광 요 세 가지 현상으로다가 증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장애물 뒤편까지 전달되는 현상으로다가 얘기하면 되겠고요. 입자성은 광전 효과, 컴퓨터원 효과 요걸로다가 됐을 때 빛이 입자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파동성이 나타나면 입자적 성질이 나타나지 않고요. 입자성이 나타나면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광전효과, 컴퓨터 효과는 1900년, 그러니까 1800년 후반부터 1900 초까지 해가지고 역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광전효과 같은 경우는 현상을 발견한 건 다른 과학자였지만 그 광전효과의 정확한 설명을 해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다가 노벨 물리학상을 탔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광전효과로다가 노벨상을 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회절 간섭 편광으로 인해서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파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지만 음파, 그 다음에 물결파 이런 것들 다 뭐가 존재하죠?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 다시 말하면 매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니까 빛의 매질은 무엇일까를 갖다가 고민하게 됐어요. 빛도 파동이니까 매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매질을 뭐라고 생각을 했다? 에테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에테르를 발견하려고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실험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빛은 어디를 전파할 수 있죠? 고체, 액체, 기체 다 전파되고 진공에서까지도 전달되는 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진공까지 전달이 되니까 빛이 어디에서나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어디서나 전달이 되니까 빛을 전달해주는 물질, 매질, 에테르는 어디에 존재한다? 어디에서나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봤어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공전을 하면서 지구가 가고 있습니다. 이 주변은 어떨까요? 에테르로다가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서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테르의 바다를 항해하는 어떤 이런 그 모습으로다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에테르가 이렇게 가면서 좀 오버해볼까요? 머리띠어력이 있으면 이렇게 에테르가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 에테르 흐름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빛의 에테르를 발견하려고 마이켈스 몰리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는 가만히 있고 상대적으로 에테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빛이 와서 여기 스플리트에서 이제 빛이 반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냥 가고요, 통과해서 하나는 꺾여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앞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경로 2에서 앞으로 갈 때는 에테르가 지금 뒤로다가 가니까 C로 달려가는데 V로 다 달려가니까 속도가 얼마로 달려가는 걸까요? C-V로 달려간다고 볼 수 있겠죠. 되돌아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C 플러스 V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V로다가 가니까 C라는 어떤 세타라는 각도로다가 빛이 비스듬하게 가야 V라는 속도로다가 흘러내려오는 것만큼 해서 똑바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로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경로 1과 경로 2에서의 그 시간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경로 2 같은 경우는 지금 갈 때의 속도 C-V 분의 L이 갈 때의 시간이 되겠죠? 올 때의 시간은요. C 플러스 V 분의 L이 올 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뭐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더해주면 될 겁니다. 더해주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2CL이 될 거고 분자와 분모에 C제곱 분의 1을 갖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뭐 1을 곱해준 거니까 C는 변하지 않죠? 어떻게 될까요? C분의 2L에 1-C분의 V제곱의 제곱분의 1로다가 될 겁니다. 요게 바로 경로 2 갔다 오는 시간이 될 거고요. 경로 1으로다가 갔다 오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비스듬히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올라간 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C 코사인 세타의 속도로다가 올라가고 2L이라는 거 한 번 갈 때 올 때 두 번의 경로가 되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C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는 자 여기서 C와 V와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직각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는 요거 분의 C분의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 되겠죠? 2L 양변 위아래 C분의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요 밑에는 C분의 2L분의 1-C분의 V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델타 T가 존재하겠죠? 경로 2로 갔다 온 거랑 경로 1으로 갔다 온 것은 시간차가 존재해요. 여기다가 놓으면 여기서 요걸 빼주니까 이 C분의 2L분의 자 여기서 감마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의 요 자체를 뭐라고 한다? 감마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 이게 뭐가 되겠어요? 감마의 제곱. 그래서 감마 제곱 마이너스 감마. 그럼 얘가 더 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실험을 90도만큼 얘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는 위로 가겠죠. 그럼 갔다 온 거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해서 실험을 하면 델타 t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t1 마이너스 t2가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자 마이너스 c분의 2l의 감마 제곱 마이너스 감마가 0보다 작게 돼요. 마이너스 붙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얘가 그 2분의 얘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시간과 이 시간간 그 시간간의 갭이 존재해서 그 갭을 구하면 C분의 4L의 감마의 감마 마이너스 1은 C분의 4L의 가로 열고 1 플러스 2분의 1 C제곱분의 V제곱 2분의 1 C제곱 V제곱이 되고 그걸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는 시간차가 존재할 겁니다. 근데 시간차에다가 광속을 곱하면 경로차가 되고요. 거기에 K 값을 곱하면 위상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위상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위상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두 빛이 만나서 간섭이 일어나는데 90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상차가 계속 달라지면서 가는 거예요. 달라지면서 가면 어떻게 된다? 간섭 무늬는 어떤 무늬가 나타나죠? 밝고 어둡고 하는 그 무늬가 나타나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N파이라고 하면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의 반복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이클스 몰리는 이럴 줄 알고 실험을 했는데 밝고 어둡고 한 무늬의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스 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에테르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클스 몰리는 이렇게 에테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마이클스 몰리 실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갖다가 설계한 내용 중에서 오류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마이켄슨 몰리 실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렇게도 해서 에테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인슈타인이 결론을 내버려요.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매질이 없어도 어떻게 된다? 전파될 수 있다라는 아주 특이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은 파동이고 매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동이라는 건 매질에 대한 속도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공을 10으로 던졌어요. 그럼 10으로 보이겠죠? 내가 10으로 달려가면서 10으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20으로 다 되겠죠? 파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동은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10으로, 파동이 10으로 간다라고 보세요. 내가 10으로 달려가면서 파동을 발생해서 10으로 보냈어요. 파동의 속도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죠. 파동은 내가 전파되는 내가 매질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 아 하고 소리가 가는데 소리를 갖다 전파해주는 공기가 어떤 속도가 있지 않으면 소리의 속도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공기에 어떤 흐름이 생기면서 소리가 발생하면 소리의 속도는 이 매질에 대한 속도니까 매질의 속도만큼 더해지거나 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은 매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빛은 매질에 대한 속도를 갖지 못하고 무슨 얘기냐? 매질이 없으니까 매질이 움직이면서 더해지거나 빼지고 다시 말하면 아까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서 에테르의 바다에서 C-V, C 플러스 V 했던 건 뭐가 되는 거죠? 매질에 대한 속도를 더했던 거죠. 그렇게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항상 C로다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C 플러스 V, C-V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빛은 더해지거나 해지지 않는 C로 발생하는 빛은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C로 관측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공리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성좌표계 내가 정지에 있어도 C로 날아간 건 C로 보이고요. 내가 이 C로 가면서 발생하면서 C로 간 것도 나에게 C로 보이고요. 내가 C로 가면서 C로 발생한 빛도 어떻게 된다? C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특수상대성의 가장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모든 광속은 그 관성좌표계에서 C로 일정하다라고 가설을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